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죠.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늦은 밤 집에 돌아오곤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피곤에 찌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엘리베이터 실내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갔죠. 며칠 후 같은 시간대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10층에 살고 있었고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꼭 7층에 한 번씩 멈추는 것이었죠.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슬며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겁을 먹고 싶지 않아 일부러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더 늦어져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김없이 엘리베이터에 탔고 7층에서 멈출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층에 멈췄죠.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뭔가 내려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에 경련을 억누르며 그대로 내렸습니다. 7층 복도는 조용했고 어딘가 불편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공포 반으로 복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의 문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빛은 무척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조심스럽게 그 문에 다가갔고 귀를 대고 소리가 나는지를 들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들릴 리 없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또렷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버린 저는 뒤로 물러났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와 문이 닫히자마자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7층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가할 때마다 7층 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불길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다가 7층 이야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지난 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집은 3년 전에 폐가가 됐어요. 그때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랍니다. 저는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 내가 들었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가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선명했던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혼자 여행을 갔다. 목가적인 풍경과 조용한 산책로,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자연은 기대했던 것만큼 아름다웠고 나는 매일같이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의 여유를 만끽했다. 하루는 마을 사람에게서 이곳 주변 숲에 큰 버려진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여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 폐가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달빛조차 희미한 밤중에 숲길을 더듬거리며 걸어가던 나는 어느새 폐가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목재와 녹슨 철제로 뒤덮여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다. 집 주변은 풀과 덩굴로 무성했고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나는 폐가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내부는 더욱 음산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그리고 벽지 너머로 보이는 틈새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발소리마저도 나지막한 울림으로 집안 가득히 메아리쳤다. 잠시 후 벽장에 서서 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스치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밤중의 공기에 의한 것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집안에서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창문 밖에서는 정체 모를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온 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서둘러 그곳을 나가려던 찰나 집안의 오래된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겁에 질린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수화기 속에서는 그저 바람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오싹한 느낌에 급히 전화를 내려놓고 나는 그저 그곳을 빠져나가려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문턱에 다다르자 폐가의 문이 척하고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났다.
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손전등을 비추며 여기저기를 살펴봤지만 출구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갑작스런 공포에 몸서리치며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흔들고 있을 때 현관 위쪽으로 걸려있는 낡은 거울에 무언가가 비쳤다. 그곳에는 희미하고 창백한 얼굴이 담겨 있었고 그 형체는 마치 나를 곁눈질로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듯 보였다. 순간적인 공포에 나는 패닉 상태에 빠져 정신없이 문을 두드렸다. 결국 어떻게든 힘을 모아 문을 열고 해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을 벗어난 후에도 그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나는 그 길로 마을로 달려가 밤새 불을 켠 채 잠을 청하지 못했다. 이후 여행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 마을을 떠난 후에도 나는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 얼굴은 단순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 얽힌 무언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밖은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듣는 바람 소리는 마치 낮은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조금 소름이 돋긴 했지만 그저 바람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안심시켰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글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역시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한국 인터넷 공포 게시판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겪었거나 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게시되어 있었다. 나는 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골라 읽으면서 귀신을 본다거나 알 수 없는 존재와 마주친 사람들의 경험담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한 글에 눈길이 멈췄다. 제목은 304호의 진실이었다. 나와 같은 빌라에 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호기심에 글을 열었다. 글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내가 살고 있는 빌라며 현재의 304호 주민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을 알릴 때가 된 것 같다고 적혀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도 304호에 산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묘하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글쓴이는 과거에 즉 몇 년 전 304호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한 젊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이후엔 옆집 아이 장난일 것이라고 넘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주기적으로 들려왔다. 여성은 무서운 마음에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이라도 붙은 거 아냐? 라며 이야기를 했다. 겁이 난 그녀는 결국 문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두드림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조심스레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그러나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문 앞엔 그저 텅 빈 복도만이 보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은 점점 더 강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날카롭고 절박하게 들려왔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이사 당일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던 중 침대 밑에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녹슨 녹빛이 감도는 열쇠였다. 아무런 표식도 없고 어떤 문에 맞는지도 모르는 열쇠였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녀는 열쇠를 밖으로 던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이 아파트 304호로 이사왔다. 이전 거주자는 오래된 여성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었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수수께끼 같은 열쇠 이야기를 읽고 나니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디선가 이 빌라 어딘가에 그 열쇠가 아직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복도를 한참 걸어 다녔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정말로 녹슬어버린 열쇠가 계단 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열쇠를 만지작거렸고 동시에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방을 한 달째 살아왔다는 사실에 한기가 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열쇠를 놓아두고 방에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이후에도 이상한 일이나 두드림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항상 그 녹슨 열쇠와 함께하는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 열쇠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나는 여전히 이곳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내가 온전하게 안심할 수 있으려면 언젠가 이 아파트를 떠나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